자, 3번을 모른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극한을 구하는 프로세스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 현수, 극한을 구하는 방법 5가지. 모른다고? 영준이 5가지. 물 마시면 물 척은 정혁아, 극한을 구하는 방법. 너 나한테 들은 기억은 나 안 나? 들은 기억은 나지? 첫 번째가 극한값의 성질입니다. 극한값 성질 아시죠? 에어컨을 꺼줘. 수렴한 함수에 대해서 상수배의 극한은 극한의 상수배이다. 합차의 극한은 극한의 합차이다. 곱의 극한은 극한의 곱이다. 몫의 극한은 극한의 몫이다. 이때 분모는 0이 아니다. 이게 극한값 성질이었죠. 극한 문제의 90%는 극한값 성질을 가지고 풉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문제를 풀 줄 아는 것 같지만 나머지 방법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샌드위치 정리는 일명 조임 정리라고 해서 내가 극한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식으로 범위를 추출하고 양쪽의 극한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므로 가운데 끼어있는 얘도 그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죠. 세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인데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은 수학에서는 잘 쓰진 않고 미적분 가면 조금 유용하게 쓰게 됩니다. 목도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예. 네 번째는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입니다. 이게 교육과정 내의 5가지 방식이고 여섯 번째는 로피탈리 정리인데 로피탈리 정리는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5가지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극한을 구하려고 해. 그럼 이 5개 중에 뭐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냥 그날 꽂히는 대로 유리화 해볼까? 뭐 이렇게 하니까 수학이 안 느는 거지. 이 5개 중에 뭘까? 이 5개 중에 뭐겠어요? 뭐겠냐고. 그렇지.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얘도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얘도 2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 아니야 그냥. 2x 플러스 1은 x 양의 실수 양수입니다. 부동산 바뀌지 않아요. 바뀌어도 딱히 지장 없습니다. 왜냐면 같은 값 수렴할 거니까. 그럼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들이 어디로 보면 돼요? 최고차는 개수의 비만 보면 되죠. 2네 2. 얘도 2죠. 얘도 2잖아. 최고차는 개수의 비만 보면 답은 2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못 푼 이유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못해서 못 푸는 거잖아. 그냥 정리하라니까. 극한값 성질, 샌드위치 정리, 그래프 이용 극한, 미분 이용 극한 계산, 평균값 정리 이용 극한 계산 5개밖에 없잖아. 이거 어려워. 알았어? 다음 7번. 얘는 합성함수의 극한인데요.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자,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위에 점을 잡았어요. 내가 2,3이라고 했어. 알겠지? 예. 그러면 x가 2의 왼쪽으로 갈 때 fx는 무엇입니까? 3이죠. 어려운 거 물어보냐 지금? x가 2의 오른쪽 접근할 때 fx는 무엇입니까? 3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그 내면을 뜯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3보다 작은 쪽에서 3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극한은 목적지를 명시하는 거니까 그냥 3이라고 적는 거예요. 극한은 목적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길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3보다 큰 쪽에서 3에 접근하고 있잖아. 근데 목적지는 어쨌거나 3이니까 3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연속 함수들이 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불연속 함수는 합성을 한다는 관점에서 만약에 여기가 3이 아니고 1이었다고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접근할 때 극한은 1인데 1보다 큰 쪽에서 1에 접근할 때 그건 3이거든.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설정하기 전까지는 이 값을 얼마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3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3보다 작은 쪽에서 3에 접근하고 있군. 2보다 큰 쪽에서 2에 접근하고 있군.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판단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불연속 함수가 개입하는 경우에 사실 그렇지만
이런 불연속 점들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아무튼 합성함수에서 불연속 함수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극한의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물론 얘는 분모가 2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양의 무한대고 얘도 양의 무한대인데 분모가 2 더 큰 양의 무한대 좀 기분이 이상하지. 예.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 가분수 아니냐? 얘도 그렇고 가분수잖아. 가분수는 반드시 뭘로 쪼개라고 했죠? 다항식과 진분수식으로 쪼개라고 했죠. 그러면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니 얘들아? 맞니 안 맞니? 맞죠? 그럼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요? 0에 한없이 접근하지만 0보다 조금 크잖아. 그럼 이 전체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1의 왼쪽 접근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1의 왼쪽 접근할 때 f의 극한을 읽어야 돼요. 그럼 1의 왼쪽 접근할 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1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1입니다. 이해됐어요? 마찬가지예요. t-1분의 3t-1은 3t-1분의 얼마니? 플러스 2니? 맞아? 그러면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은 0인데 0보다 큰 쪽에서 0이 접근하고 있죠. 그럼 얘는 3보다 큰 쪽에서 3에 접근하겠네요? 그래서 3보다 큰 쪽에서 3에 접근했을 때 극한값이 얼마를? 2를 읽어야 됩니다. 2.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이걸 아마 집어넣은 이유는 딱 이거잖아. 이거 최고차항 계수해보니까 1인데 F1은 3, 이건 3이고 이건 3인데 F3은 1. 왜 다 틀렸다고 하지? 난 맞게 푼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언제요? 합성함수의 극한을 다룰 때 뭐가 개입하면? 불연속점이 개입하면 반드시 방향을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다음 문제 13번 뭐 이거 다 극한의 존재를 물어보고 있는데 극한의 존재 조건은 무엇입니까? 극한의 전제 조건 연속이야? 뒤질까? 현수 극한의 전제 조건 뭐야? 극한 존재할 조건? 그렇죠. 좌우 극한이 같다. 좌우 극한이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좌극한도 양의 무한대고 우극한도 양의 무한대니까 둘이 같던데요? 그럼 이 극한값은 양의 무한대 아닙니까? 아니에요. 양의 무한대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이것도 양의 무한대고 이것도 양의 무한대고 해서 얘를 함부로 같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발산하는 속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속도가 똑같으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안 돼요. 왜냐면 수에다가만 등호를 쓰게 돼 있어요. 수에다가만. 얘는 수가 아니고 상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방금 현수가 말한 것처럼 좌우극한이 같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자꾸 오해를 한다고.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설지는 뭐 시끌벅적하게 풀이를 쓰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저와 함께 풀이 한번 써볼까요? 이게 뭐예요? 그냥 좌극한 보자고. 자, 1의 왼쪽에서 fx 좌극한 얼마입니까? 1이죠. 이건 합성함수가 아니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접근해요. 뭐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gx는 얼마예요? 마일이죠. 그럼 좌극한 2개 더하면 되니까 0이네요. 우극한도 이번엔 얘가 마일이고 얘가 1이니까 또 0이네요. 그럼 얘는 존재하는 거예요. 좌극한이 둘 다 0으로 존재하죠. 물론 이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x가 1의 왼쪽 접근할 때 fx 더하기 gx는 1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근데 문제 풀 때 매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필요하면 알면 되잖아. 필요하면 쓸 줄 알면 되니까 필요 없다. 자, 좌 얼마야? 마일. 우 얼마야? 마일. 존재하네요. 이해하겠죠? 좌 얼마야? 마일. 우 얼마야? 마일. 존재하네요. 끝났어요. 나중에는 이것도 쓰겠냐 안 쓰겠냐? 안 써. 그냥 좌극한하고 본인 메모리에 살짝 저장하고
우극한 딱 구하고 아까 저장했던 같은 거 보는데 이제 머리 좀 안 좋으면 오른쪽 거 딱 구했는데 왼쪽 아까 뭐였지? 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14번 이대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극한값의 존재 조건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 좌우 접근시켜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대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1 될 때는 x가 1보다 클 때입니다. 얘가 마일 될 때는 x가 1보다 작을 때죠. 이 말은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접근하면 극한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예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접근하면 극한값이 마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좌우칸이 반대잖아요. 부호가. 그래서 얘는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1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냐라고 하면 얘는 존재하죠. 1에서의 좌우칸 얼마예요? 2. 우극한도 얼마예요? 2. 선생님 이건 안 같은데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같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때문에 당황하잖아. 근데 어차피 얘는 1에서의 극한의 존재만 보고 싶지. 항상 그러면 1을 포함한 좁은 구간에서만 함수를 관찰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가우스 값은 정수 단위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두 개의 구간만 관찰하면 될 것 같아. 하나는 0부터 1까지. 또 하나는 1부터 2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실수 전체에서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가우스 x가 0일 거기 때문에 저거의 분자는 반드시 마이너스 1입니다. 정수는 가우스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래는 가우스가 1일 거기 때문에 그냥 0일 거네요. 맞니? 자, 2대서의 자극한 얼마입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산하죠. 분모 0되기 때문에. 우극한 0일지언정. 예, 그래서 니은만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잘 정리해 두세요. 16번 옳은 것을만을 골라라. 개소리죠? 네. 극한값과 함수값은 무관하다니까요. 극한값이 1이라고 해서 함수값이 1이어야 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알겠죠? 극한값은 1이지만 함수값은 1조일 수도 있죠. 뭐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틀렸습니다. x가 1로 접근할 때 fx가 0이면 극한이 0이면 얘는 뭘 뜻하는 거냐 실제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죠? 0은 0인데 0보다 조금 크잖아. 그러니까 1의 우측 접근한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얘는 1의 좌측 접근과 우측 접근이 둘 다 0으로 가요 라고 써있기 때문에 당연히 1의 우측 접근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뭐라고 써있냐면 1에서의 fx의 극한값이 0이면 우극한도 0입니까? 라고 써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디귿은 그러면 개소리인 거죠. 우극한이 0이면 극한값도 0입니까? 멍멍 이라고 써있잖아. 끄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논리를 탑재하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내가 아는 걸 늘 물어보거든. 너도 아는구나? 나도 아는데. 이러면서 그냥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아시겠죠? 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는 함수 fx가 뭐야 이거? 뭐냐고? 샌드위치 정리하냐? 극한값 구하고 싶고 범위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x-1을 나누고 싶은데 이거 x-x를 아니냐? 그럼 그냥 x-1이라고 써도 되겠네. 맞아? 네. 오른쪽도 x-1 인수로 갔지? x-2 인수로 갔잖아. 2 넣어봐. 0 되잖아. 그치? 얘가 x- 인수로 가지면 2x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x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있으면 되냐? 그럼 여기 2x 마이너스 3이겠네. 됐잖아. 그러면 2로 접근시키면 이거 1로 가죠. 2로 접근시키면 1로 가죠. 답 1입니다. 샌드위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거죠. 극한을 구하는 방식 몇 가지? 5가지. 1번은 극한의 성질, 2번은 샌드위치 정의, 3번은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4번은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5번은 평균값 정의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입니다. 왜 한 얘기 또 오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니네가 외우거든요. 아니 외워지는 거죠. 노력도 하지 마. 내가 계속 반복해서 입력을 시킬 테니까. 알았어? 그냥 듣기만 해. 귀 열고. 귀까지 닫으면 방법이 없어. 알겠니? 귀를 열고 듣고 어느 순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외우게 돼요. 내가 주구장창 얘기하니까. 알겠니?
20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사실 저걸 보고 뭐 미분계수의 정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 극한 단어니까 극한만 가지고 좀 접근해보자고. 자, 첫 번째 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극한이 1이다 뿐만이 아니라 f0이 0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f1이 0이다도 알 수 있죠.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았죠? 감사합니다. 그럼 f1이 0이고 f0이 0이니까 기억은 참이다 라고 써있네요. 맞잖아. f0이 0이고 f1이 0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미분계수로 푸는 거 아니야. 얘가 원하는 거 뭐냐면 극한의 성질이야. 극한의 성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x-1에 관한 극한은 얘거든. 그러니까 얘를 x-1분의 fx를 먼저 뽑으면 남는 건 x분의 fx밖에 없어. 그럼 이거의 극한은 당연히 뭘로 가겠어? 위에 나온 것처럼 2로 가겠지. 근데 이건 확정 극한이야. 분모가 1이고 분자는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0이어서 0입니다. 틀렸죠? 얘가 원하는 풀이 이런 겁니다. 극한값의 성질을 사용하는 거 모양 맞춰가지고 그냥 퍼즐 게임 같은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저 위에 나와 있는 식이 아래에 등장하게끔 만드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내가 극한을 읽는 방법을 다시 알려줄게. 얘를 내가 보여줄게. 디귿과 상관이 있거든? 내가 잘 들어봐. 저걸 학생들은 여기 꼭 x가 있고 여기에 꼭 fx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 그냥 여기가 뭐가 있어. 그냥 네모라고 할까? 이거 숫자여도 식이어도 뭐든 그러니까 그냥 식이에요. 식. 아무리 복잡한 식이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f 네모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네모가 어쨌든 0으로 간다고 써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세 개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건 안 똑같아요. 여긴 그냥 어쨌든 네모가 0으로 감. 이렇게 썼으면 돼요. 그럼 얘를 죄다 1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식을 변형을 할 때 이렇게 변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그 네모에 해당하는 거야. 얘도 네모에 해당하는 거야. 똑같지? 여기 뭐라고 써있어? 어쨌든 네모가 0으로 감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극한이 1입니다. 두 번째는 2분의 1이고. 그래서 극한이 2분의 1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딱 저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아니어도 의미가 똑같은 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하죠.